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이번 시간은 CAT 2급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은 이제 글꼴에 대한 설정 방법과 그렇죠? 그리고 지수 스타일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치수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CAT 2급에 대한 자격증을 이제 시험을 친다 그러면 도면을 완성했다 그러면 이제 치수를 입력해야 되죠. 치수를 입력하는데 그래서 이때 사용하게 되는 이제 명령어들 치수기입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치수를 설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치수를 입력하는 명령어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상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CAT2급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 있죠. 치수를 입력하는 명령어들이 몇 개 되진 않는데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단축키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돼서 사용하는 치수기입 명령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시험을 칠 때는 이 명령어들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CAT 2급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들, 치수를 입력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든 화면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클래식 모드입니다. 그렇죠? 상단에 보시면은 클래식 모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토캐드 클래식이라고 되어 있죠. 작업 환경이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리본 형식에서도 작업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작업하는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의 단축키가 다르다든지 기능들이 다르진 않습니다. 동일하죠. 클래식 모드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도구막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도구막대가 이제 치수를 입력하는 도구막대입니다. 이런 도구막대에 대한 아이콘들을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서 이제 상황에 맞는 그런 치수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이런 도구막대의 기능 중에서 도구막대에 있는 이런 치수를 입력하는 명령어들 중에서 CAT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치수기 명령어들은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명령어들이 있죠. 선형치수, dimLinear, 그리고 정렬치수, dimAligned, 그리고 신속지시선은 좀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명령어는 QRead입니다. 그리고 반지름, dimRadius, 그리고 지름은요 dim diameter, 그렇죠? 그리고 각도 dim angular, 그리고 치수의 문자라든지 또는 다른 문자를 수정하는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가 선형치수죠. dim linear입니다. 이런 형태로 생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이 선형치수라는 아이콘이죠. dim linear입니다. 치수를 기입하는 명령어들의 단축키는 치수들의 명령어들은 dim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가장 먼저 입력하는 부분이 dim입니다. 그런 다음 dim을 제외한 명칭에서 앞 글자 두 개를 따게 되는 거죠. 그래서 linear, dim linear. 그렇죠? 여기서 단축키는 DLI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다음은 정렬치수, dim aligned라는 명령어를 보시면요. 단축키가 어떻습니까? 단축키가 좀 잘못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정렬치수 같은 경우는 dim의 aligned, AL을 입력하게 되는 거죠. D와 AL을 입력하면 단축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신속 지시선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신속 지시선, QReader는 QL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은요, dim reduce죠. 그래서 D와 RA를 입력하면 단축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름을 입력하는 명령어는 dim diameter죠. 그래서 DDI를 입력하게 되면 단축키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도를 측정하는 명령어는 dim angular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DAN을 입력하면 단축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외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단축키를 입력하는 게 좀 불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위쪽에 도구막대에 대한 부분을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죠. 이 중에서 자주 입력하게 되는, 사용하게 되는 치수 명령어는 단축키를 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배워볼 명령어는 선형치수 dim linear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단축키는 DLI입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자, 이 명령어는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런 선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사각형이 있다 그러면 DLI를 입력하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클릭. 자, 그러면은 dimlinear라는 명령어가 실행되죠. 자, 선형이라는 이 치수기 명령어는 수평하게, 수직하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선, 수평한 이 선에 대한 길이를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선의 끝점과 그쵸? 양쪽 끝점을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겨서 클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선형 치수에 대한 명령어를 실행하고요. 클릭하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왼쪽을 먼저 클릭을 하든 오른쪽으로 먼저 클릭을 하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치수 보조선에 대한 숫자가 1번과 2번이 있는데 첫 번째 지정하는 부분이 1번이 되고 두 번째 지정하는 부분이 2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른쪽을 제가 먼저 클릭을 했다. 클릭, 왼쪽을 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쪽에 오른쪽에 먼저 클릭을 했죠. 그러면은 치수 보조선에 대한 명칭이 치수 보조선 1번, 왼쪽은 두 번째 클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치수 보조선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고요. 자,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고 치수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치수에 대한 원점 있죠. 원점 클릭했던 지점과 그리고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겹치는 교차하는 이 지점 있죠. 자, 이 지점에 대한 신축 기능 그리고 문자에 대한 신축 기능에 대한 점이 있죠. 자, 이런 지점들을 클릭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치수를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왼쪽에 아래쪽에 대한 이 원점에 대한 지점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클릭 선의 중간 지점을 클릭을 함으로써 이렇게 변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클릭을 해서요. 원래대로 옮기고 싶다. 그럴 때는 이 파란 지점을 클릭을 해서요.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죠. 또는 오른쪽에 이 원점에 대한 지점, 이 점을 클릭을 해서 이런 선에 대한 중간 지점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 치수선의 하살표 끝점, 이 끝점을 클릭을 해서요. 위쪽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옮기고 싶을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클릭. 왼쪽을 클릭해도 동일합니다. 기능은.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클릭.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문자에 대한 신축 지점을 클릭을 하고요. 클릭 후에 아래쪽에 이 치수선 있죠? 치수선의 중간점으로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자의 신축 지점, 신축에 대한 지점이 치수선의 중간 지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클릭을 하면요.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보니까 어떻습니까? 치수에 대한 문자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간 지점 또는 치수를 바깥쪽으로 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마우스를 옮기면요.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클릭해서 왼쪽으로 클릭.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형치수라는 게 수평하게만 입력하는 게 아니죠. 수직한 형태로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치수 입력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수직한 치수도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옮길 수가 있고요. 자, 이 지점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치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치수 문자의 신축점을 치수선의 중간점으로 옮기고요. 자, 클릭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동일한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선형치수에 대한 옵션 중에서 회전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명령어는 팀 얼라인이죠. 정렬이라는 치수입니다. 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정렬이라는 치수는 어떤 부분일까요? 이런 대각에 대한 선 있죠. 대각선으로 있는 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치수를 입력해 주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이 부분이 거리가 지금 제가 좀 전에 30이라는 거리를 가진 선으로 옵셋을 했습니다. 간격을 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에 이 두 선에 대한 거리의 값은 30mm겠죠. 그래서 30을 입력하면 되는데 선형치수로 입력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수직하게 수평하게만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선에 대한 끝지점을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정렬이라는 치수입니다. dim aligned입니다. 그래서 DAL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양 끝점, 이 선에 대한 끝점을 클릭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클릭. 그러면은 기울어진 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각형의 대각선에 대한 거리를 입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dim aligned를 실행하시고요. 대각선에 대한 양 모서리를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처음에 선형치수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하면서 처음에 지정했던 지점과 그렇죠? 두 번째 지정했던 지점이 이제 치수 보조선에 대한 선이 1, 2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렬 치수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제가 좀 전에 먼저 선택한 부분이 이제 아래쪽이었나요? 아래쪽이었으면 이쪽에 대한 치수 보조선이 치수 보조선 1번이 되고요. 위쪽에 대한 부분이 치수 보조선 2번이 되는 거죠. 정렬 치수로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의 중간 지점과 중간 지점 또는 선의 직교점을 클릭함으로써 정확한 치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치수를 입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이렇게 아무렇게나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0mm가 아닌 30.17로 나오는 거죠. 클릭을 했던 지점이 정확하게 이 선과 이 선에서 수직하게 직교점이 아닌 위치에서 이제 치수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꼭 이 정렬이라는 치수를 입력할 땐 정렬 치수를 사용할 때는요 선이 평행하게 이런 간격을 가진 선인 경우에 사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선이 예를 들어서 평행한 선이 아닌 이렇게 조금 기울어진 선 같은 경우는 이런 끝점만이 그렇죠. 끝점만이 이렇게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정렬이라는 치수로는 이렇게 끝점만으로 이렇게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중간 지점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렬이라는 치수는 이런 끝점을 이용하든지 그렇죠? 끝점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든지 또는 이렇게 끝점이 평행한 지점으로 자, 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선을 그려서 각도를 재보면요. 자, 이렇게 90도로 이루어지든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 정렬이라는 치수를 사용하는 데 좀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렬이라는 치수를 이용할 때는요. 끝점과 끝점 또는 끝점에서 직교점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의 중간점에서 반대편에 선의 직교점이 활성화될 때, 그렇죠? 직교점이 활성화될 때 클릭을 함으로써 이렇게 정확하게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선이 반대인 경우도 당연히 입력이 가능하겠죠. 정렬 치수로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렬이라는 치수가 선에 대한 부분이 기울어져 있으면서요.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간격으로 띄워져 있고 그리고
입력하는 위치가 90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입력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 이런 부분이 좀 짧다 그러면은, 저 선이 좀 짧다 그러면은 치수를 입력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30mm가 아닌 다르게 선에 대한 이 거리 값으로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이 짧다 그러면은, 한 부분이 이제 짧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렬이라는 지수로 이제 입력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력할 땐 선형지수의 회전이라는 옵션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 다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dim 라이니어를 실행합니다. 실행하고요. 선에 대한 끝지점, 양끝점 또는 다른 지점을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클릭하고요. 클릭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 옵션 중에서 회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회전이라는 옵션 있죠. 가로 열고 R, 그렇죠? 단축키는 R입니다. 그래서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시면 돼요.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치수선의 각도를 지정하라 합니다. 치수선의 각도를 지정하라 하죠. 자, 각도를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선에 대한 참조선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두 지점을 클릭하면 되는데, 자, 아래쪽에 선과 위에 쪽에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 중에요, 한 선에 두 지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아래쪽의 선을 클릭, 두 지점을 클릭, 또는 위쪽에 대한 선에 두 지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끝점과 중간점, 중간점과 끝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는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래쪽의 선에 끝점과 아래쪽에 또 오른쪽의 끝점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치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형 치수로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클릭. 이해가 되시죠? 좀 전에 제가 끝점과 끝점을 클릭했기 때문에 이 끝점에서 이 치수 보조선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형 치수를 실행하고요. 이번에는 끝점에서 아래쪽의 끝점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위쪽의 선에 대한 직교점에서 클릭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래쪽을 클릭을 하고 위쪽의 선에서 직교점에서, 그렇죠? 직교점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렇죠? 그리고 선에 대한 참조선 두 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좀 전과는 좀 다르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끝선에서 조금 띄워진 원점에서 치수 보조선이 떨어져서 시작을 하지만은, 위쪽에 이 치수 보조선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클릭했던 지점 있죠. 직교점이 활성화될 때 클릭했던 지점에서 치수 보조선이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들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선과 외형선과 이런 치수선이 겹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수정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치수를 선택하고요. 위쪽에 대한, 그쵸? 치수 보조선의 신축에 대한 지점을 클릭 후에, 그쵸? 위쪽에 이 끝 지점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선형이라는 치수는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정렬이라는 치수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이런 선에 대한 부분, 그렇죠? 선에 대한 부분이 어떻습니까? 수직했을 때 가능하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선이 위쪽 선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렬이라는 치수로 끝점과 이런 직교점 위에 쪽에서 클릭해서, 그러면 치수는 똑바로 나옵니다. 똑바로 나오죠. 하지만 이 선을 선택해서요, 치수선을 선택해서 이 끝지점을, 신축에 대한 끝지점을 위쪽의 끝지점으로 옮기는 게 어떻습니까? 선형이란 치수와는 좀 다르죠, 형태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정렬이라는 치수는 이런 선들이 끝지점이요, 평행하게 이루어져 있는, 직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에 입력을 하는 게 편한 부분이죠. 하지만 위쪽처럼 왼쪽처럼 이렇게 선의 길이가 좀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에 대한 입력을 했을 때 좀 다르게 입력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선형이라는 치수의 옵션 중에서 회전이라는 옵션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선형이라는 치수의 회전 옵션은요, 지점을 아무렇게나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동이
이제 이 치수 보조선에 대한 위치를 이동을 하더라도 치수에 대한 수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무렇게나 클릭을 두 지점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회전 옵션으로 이렇게 선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치수 보조선이 시작하는 데가 제가 처음 클릭했던 지점과 그렇죠? 두 번째 클릭했던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신축 지점, 그렇죠? 신축 지점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옮기더라도 치수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형이라는 치수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dim 라이니어와 그쵸? dim 얼라인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신속 지시선인데, 자, 이 지시선은 어떤 부분에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 못따기 있죠? 자, 이런 못따기가 있습니다. 못따기에 대해서 이제 표기를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치수 입력 명령어입니다. 단축키는 QL입니다. Q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자, 첫 지점 이 대각선 있죠? 못따기 된 챔퍼가 되어 있는 이 중간 지점을 클릭을 하고요. 직교 모드를 해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무렇게나 좀 45도 기울어지게 비슷하게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엔터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C라는 게 못따기에 대한 부분은 챔퍼에 대한 이 앞에 글자를 인용해서 따는 거고요. 10이라는 이 지수는 좀 전에 제가 이 거리가 10mm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10mm. 그렇죠? 이 길이가 10mm가 아닌 수평하게 수직하게 이 원점에 대한 그렇죠? 선에 대한 이 끝지점에서 왼쪽으로 10mm, 위쪽으로 10mm인 이 거리에 대한 값을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C를 입력한 후에 숫자를 이 거리에 대한 값을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각도는 45도입니다. 그렇죠? 45도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챔퍼에 대한 못따기에 대한 이런 명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게 큐리더 신속 지시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치수 문자가 그렇죠? 문자가 치수선의 중앙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설정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복사를 해서 옮겨 놓도록 할게요. 다시 Q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왼쪽 밑에 보시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S 가로 열고 S가 있죠. 자, 그래서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시면 돼요.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니까 지시선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생성이 되죠. 자, 여기서 부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착. 제일 오른쪽에 부착. 자, 부착을 클릭을 하고요. 자, 위쪽에 대한 부분은 무시를 하고 제일 아래쪽에 맨 아래 행에 밑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맨 아래 행에 밑줄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요. 그런 다음 자, 이렇게 이제 이 대각에 대한 선의 중간점을 클릭 후에 직교 모드를 해제를 하시고요. 클릭 후에 엔터 C 입력하고 10을 입력하고 아무 지점 빈 공간을 클릭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오른쪽과 좀 다르죠? 자, 어떻습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문자에 그렇죠. 문자 밑에 이런 지시선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죠. 문자까지.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문자가 시작하는 중간 지점에서 이제 이 지시선에 대한 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왼쪽처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왼쪽처럼 기출 문제에서 이런 왼쪽처럼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왼쪽처럼 이렇게 옵션을 설정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명령어들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은 다 있습니다. 필요하신 그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찾아서 이 영상들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큐리더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반지름을 입력하는 그런 명령어죠. dim reduce입니다. 자, 제가 반지름이 이제 17.5인 이런 원을 그렸습니다. 지름은 35죠. 그래서 이제 반지름
반지름 치수기 방법인 dim radius. dim radius의 단축키는 DRA입니다. 그래서 DRA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시면 돼요. 또는 위쪽에 보이는요, 호의 화살표가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 아이콘이 dim radius에 대한 치수 명령어 아이콘입니다. DRA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명령을 실행하고요, 원에 대한 이제 호를 클릭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입력이 가능한 거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옮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치수들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치수를 입력하고 나서 이렇게 치수를 선택해서요,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안쪽으로도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일단 치수를 지우고요, 클릭을 해서 안쪽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치수를 입력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원하는 위치에 기출 문제와 비슷하게 이렇게 위치를 맞춰 놓는 거죠. 원하는 위치로. 그렇죠? 안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치수를 선택해서 치수에 대한, 치수 문자에 대한 이 신축 지점을 클릭을 하고요, 직교 모드를 해제를 합니다. 직교 모드를 해제를 하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클릭.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반지름에 대한 치수기 명령어인 dim radius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름에 대한 치수를 입력하는 dim diameter. 그렇죠? 그래서 단축키는 DDI입니다. DDI. DDI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원에 대한 호를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동일하죠? 반지름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호가 다르다는 거죠. 기호가 파이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좀 전에 반지름 같은 경우는 R로 시작했죠. 레디우스의 반지름에 대한 R에 대한 형태로 이렇게 먼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지름은요, 파이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라는 거죠. 동일하게 치수를 선택해서 이렇게 안쪽으로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각도라는 이제 dim angular 이 명령어입니다. 단축키는 DAN이고요. 선을 이 두 개를 한번 가져가 볼까요? 자, 이런 선이 있는데 DAN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윗선 또는 아랫선을 먼저 클릭하고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클릭해서요. 그런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문과 동일하게 이제 위치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 위치에서 클릭. 각도 치수는요,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각도가 바뀐다는 거죠. 클릭.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동일하게 치수를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수를 선택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저번 시간에 그렇죠? 좀 설명을 드렸죠, 잠깐. 치수를 이제 옮길 수가 있다는 거. 문자보다는 치수선에 이제 신축 지점을 클릭을 함으로써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문자도 동일한 위치를 유지하면서 옮겨진다는 거. 이런 부분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수에 대한 이 외형선과 치수의 이 보조선이 이제 겹치는 부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클릭하는 지점이 보조선, 치수 보조선에 대한 1번이 되고, 두 번째 클릭하는 지점이 치수 보조선에 2번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명령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 때는 치수에 대한 문자라든지 또는 다른 문자,
그렇죠. 여러분들 수험 번호라든지 이런 이름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할 때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하면 되죠. 문자, 치수에 대한 문자를 더블 클릭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 더블 클릭을 했는데 문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요. 치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치수를 입력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86.02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뭐 85로 수정한다든지 시험을 칠 때는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강제적으로 수정을 하시면 안 돼요. 치수는 그대로 있는 치수를 그대로 이 정확한 거리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치수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한다 해서 이런 부분이 숨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도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린 후에 그렇죠? 도면대로 기출 문제대로 이렇게 치수를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절대로 수정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치수 문자를 이제 더블 클릭했는데 이렇게 문자 형식이라는 창이 생성이 안 된다. 그럴 때는요. 단축키가 ED입니다. E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문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텍스트 에디트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ED입니다. ED를 입력해서 이렇게 문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창이 생성이 되는 거죠. 또는 OP 입력하고 엔터 클릭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파일도 있고 뭐 이런 열기 및 저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옵션 창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선택이라는 부분에서 왼쪽에 보시면 선택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 모드에서 명사 및 동사 이 부분이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면 문자가 수정이 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레이어가 변경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선을 선택해서 레이어도 변경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레이어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변경이 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도 이렇게 문자 수정에 대한 창이 생성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체크를 해제하고 적용 누르고 확인했습니다. 자, 선을 선택하고 제가 이렇게 뷰포트로 바꿔볼게요. 어떻습니까? 선이 그대로죠. 선을 선택하고 중심선으로 바꿔볼게요. 선이 그대로입니다.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더블 클릭. 자, 어떻습니까? 좀 전에 생성이 됐던 문자 형식이라는 창이 생성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ED 엔터 클릭 후에 문자는 변경이 되지만은 레이어는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OP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제일 오른쪽에 선택 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왼쪽 위에 선택 모드에서 자, 이렇게 명사 동사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체크를 꼭 하십시오. 체크하고 적용 누르고 확인. 자, 그러니까 자, 선을 선택해서 중심선으로 바꿔볼게요.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자를 클릭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문자 형식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면서 그렇죠? 수정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이 다 끝났나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치수에 대한 부분 있죠? 자, 치수를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치수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잠깐 바꾸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 선에 대한 그렇죠? 치수 보조선 예를 들어서 이 반지름에 대한 부분 있죠? 반지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그렇죠? 일직선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재지정에 들어가세요. 그렇죠? 그런 다음 문자에 들어가서 그렇죠? ISO 표준을 클릭하면 되죠. 문자 정렬에 보면은 ISO 표준이 있습니다. 여기를
확인 누르고 그렇죠. 닫기를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재지정해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그래서 치수를 새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은 치수에 대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치수 도구막대에 보면은 치수 업데이트가 있어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치수선 밑에 회전하는 화살표에 대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치수 업데이트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치수를 클릭 후에 엔터 클릭하니까 어떻습니까? 치수에 대한 형태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수를 업데이트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요, 제가 재지정해서 이번엔 치수선에 대한 정렬로 선택을 하고, 자, 이 치수선을요 일직선상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치수를 하나 입력하라고요. 치수를 하나 입력합니다. 치수를 입력 후에 매치 플롭 있죠. MA라는 명령어 있죠. 클릭 후에 치수를 선택 후에 이 치수로 이렇게 특성을 복사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더 바뀐다는 거죠. 바꾸고 싶은 치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꼭 업데이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을 또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이제 설명드릴 때 선형치수라든지 그렇죠, 정렬치수를 입력할 때 그렇죠, 선에 대한 이 기울어진 선에 대한 지점을 아무 지점,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옵스냅이요. 저 같은 경우는 끝지점과 끝점과 중간점 그리고 중심점 그리고 4분점 그리고 교차점 그리고 직교점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다 체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런 지점들에 대한 형태들이 오스냅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지점이 아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을 실수로 클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런 6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를 하지 않은 부분들은요,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 명령을 실행하고요, Shift 누르고 마우스 클릭, 그러면은 객체 스냅의 이 기능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창이 생성이 되죠. 여기서 예를 들어 근처점이라고 있습니다. 가로 열고 R, 단축키 키보드에 R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도 돼요. 클릭. 그러니까 자, 선에 가져가는 게 어떻습니까? 근처점에 대한 기능만 일회성으로 활성화되죠. 다른 기능들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끝점도 활성화되지 않고요, 중간점도 활성화되지 않죠. 좀 전에 선택했던 근처점에 대한 기능만 일회성으로 활성화되는 거죠. 클릭.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근처점이라는 이 기능이 사라졌죠. 기본적으로 제가 선택해놓은 객체 스냅의 끝점, 중간점 이런 부분들이 교차점, 그렇죠? 교차점이라든지 직교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다시 오른쪽에 이 선에 아무 지점을 클릭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마우스 클릭, 단축키 R을 클릭.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클릭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R 입력 엔터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객체 스냅에 대한 이런 기능을 일회성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부분도 아마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자격증 시험을 이제 치면서 자주 사용하는 치수를 입력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선형치수인 dim 라인이요, 단축키는 DLI고요. 그리고 정렬치수 DLA, dim aligned죠. 그리고 신속 지시선 QReader, QL입니다. 단축키는. 그리고 반지름을 입력하는 치수는 dim radius, DRA죠. 그리고 지름에 대한 부분은 dim diameter, 그렇죠? DDI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도 dim angular, DAN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를 수정할 수 있는 텍스트 에디트, 그렇죠? 실제로 문자 같은 경우는 마우스로 더블 클릭만 이제 하면 이제 문자에 대한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옵션에서도 설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된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런 ED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문자를 수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네 번째 시간에 이 치수를 입력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토캐드 이 명령어들 사용하는 명령어들에 대한 영상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찾아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